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준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엉클준이 예전에 이름 없는 중국 X79 보드를 이용해서 E5 제온 E5 1650V2 CPU를 탑재한 그런 테스트 PC를 만들었는데요. 엉클준이 제온 CPU를 다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서버 CPU를 이용해서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게이밍 PC를 만들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테스트 PC를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중국 보드가 저의 이런 열망에 그런 호응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엉클 존이 현재 테스트 PC 이름 없는 보드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오바사키라고 꼭 일본 이름 같은데요. 중국의 메이커입니다. 오바사키 보드에 제가 CPU와 보드 그리고 메모리 ECC 메모리를 함께 패키지로 구매를 했었죠. 예, 상당히 지금까지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가성비 있다. DDR3 메모리를 사용하는 IB 브릿지 그런 CPU E3 1650V2가 잘 가성비 있게 쓰여질 수 있게 이 이름 없는 중국 보드 오바사키 이 보드가 생각 외로 놀라울 정도로 중국이 이렇게 메인보드를 잘 만드는구나. 그 미국이 좀 이렇게 위협을 좀 느낄 정도로 벌써 제조업 특히 이 메인보드 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테스트 PC인데요. 한번 CPU-Z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그 이 시스템에 그 부품들이 어떤 것이 쓰였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프로세서는 인텔 제온 E5 1650V2입니다. 이건 IB 브릿지 기반의 IB-EP/EX라는 이런 코드 네임을 가지는 크게 봤을 때는 IB 브릿지 그 세대에 나왔던 거죠. IB 브릿지는 인텔 i 시리즈 3세대 그런 코드 코드 네임인데요. 2013년 그때쯤 나왔습니다. 2013년. 그 전에는 샌디 브릿지가 있었고요. 2012년 그리고 2014년에는 하스웰 i 시리즈 4세대 CPU가 나왔었죠. 이 4세대까지 DDR3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DDR3와 DDR4가 어떻게 보면 현재 와 과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 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신이라 그러면 DDR5가 또 나왔습니다. DDR3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가격이 내려갔겠죠. 예, 예. 그리고 성능은 크게 DDR4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충분히 4.0GHz 정도는 충분히 CPU의 4.0GHz 정도 CPU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예, 메모리 DDR3입니다. 예, 그 이상 요즘 나오는 5.0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4.0 정도까지는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DDR3 메모리입니다. 예, 그리고 FHD 수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 확실히 DDR4 5보다는 확실히 DDR3가 가성비가 있습니다. 예, 성능이 완전 최신 것처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1600MHz, 1866MHz 이 정도는 됩니다. 예. 현재 엉클준이 메모리 쪽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예, 이 DDR3 메모리를 사용하는 IB 브릿지 E5 제온 E5 160V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스 TDP 열이 발생이 조금 있습니다. 제온 치고는 좀 있죠. 제온이 원래 서브 CPU니까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열이 좀 덜 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E5 1600V2 얘는 희한하게 클럭도 꽤 높고요. 3.5 노멀 클럭을 가지는데요. 오버클럭킹을 하면 3.9 오버클럭킹이 아니고 터보 클럭 터보 클럭이 3.9입니다. 상당히 제온 치고는 클럭도 높고 TDP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게임 CPU, 게이밍 CPU로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아주 클럭 스피드도 빠르고 전기도 많이 쓰는 요즘 뭐 5600X 라이젠 5600X 뭐 1400F 이런 것과 견줄 수 있는 포맷이 뭐 성능은 조금 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CPU의 그런 사양입니다. TDP가 꽤 높고 속도가 클럭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게이밍 CPU로 쓰기에 아주 좋은 CPU입니다. IB 브릿지 i 시리즈 3세대 CPU의 그런 명령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AVX는 들어가 있죠. 엉클준이 AVX를 집중하는 이유가 AVX, AVX2 이게 나눠지는 게 3세대, 4세대에서 넘어가면서 AVX2가 나왔잖아요. 이런 명령어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게 CPU를 그냥 단순하게 클럭이나 이런 클럭 스피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런 명령어들이 충분히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CPU가 같은 클럭이라도 더 좋은 CPU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E5 1650V2 제가 1세대 CPU보다 2세대, 3세대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이런 명령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성능도 더 좋아졌지만 이런 새로운 명령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세대 i 시리즈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i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이제 미생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2세대하고 1세대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명령어라든지 발열 부분을 엄청나게 잘 해소를 했죠. 그리고 3세대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4세대에서 또 명령어가 추가되면서 AVX2 이런 명령어가 추가되고 또 최적화 열 부분의 최적화 그래픽 내장 그래픽의 그런 성능의 증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세대도 상당히 그런 성능 증가가 많이 있었죠. 여기 그렇게 거의 한 9년쯤 전에 나왔던 CPU지만 상당히 급속히 그 성능이 좋아졌고 현재도 통할 수 있는 10년이 된 지난 이 시점에도 샌디 브릿지, IB 브릿지 그리고 하스웰
2, 3, 4세대가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선배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로 그냥 뭐야 외계인이 기술을 준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상당히 2, 3, 4세대의 그런 DDR3 메모리를 쓰고 있는 그런 CPU들이 잘 나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고 뭐 그 이후에 또 획기적인 변화라 그러면 8세대쯤 돼서 헥사코어 6코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i5 대세 CPU로 된 그 사건이 또 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 정확하게 말해서 1세대부터 7세대까지는 4코어 8스레드 전성기였죠. 예. 그런데 그 4코어 8스레드 전성기 i7 위주의 그런 전성기에도 이런 제온 쪽에서는 6코어 헥사코어가 나왔답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코어 스레드 숫자였습니다. 헥사코어. 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코어빨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코어가 깡패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싶으면 코어가 많은 게 좋습니다. 예. 코어가 많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많은 거죠. 스레드는 어떻게 보면 손이라 치면 손이 하나인 음, 그런 6코어 6스레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손이 두 개일 때 하이퍼 스레딩 되면서 6코어 12스레드가 되는 거죠.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CPU였습니다. 9년 전에 6코어 12스레드 코어가 헥사코어가 된 것도 뛰어난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하이퍼 스레딩까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9년 전에 E5 1600 V2는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예. 거의 뭐 몇십만 원 했었겠죠. 4, 50만 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9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가성비 헥사코어 CPU가 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 7만 원 정도를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를 7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또 이 E5 1650 V2를 중고 시장 쪽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간혹가다 물건이 아주 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보드랑 같이 합쳐져서 나올 때가 있고요. 보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X79 보드, X79 보드도 비쌉니다. 메이저 보드는 비싸고요. 중국 보드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리저너블 합니다. 뭐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그런 가격인데요. 어쨌든 E5 1650 V2가 요즘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CPU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들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FHD 중급 게이밍 PC로 원활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DDR3를 탑재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가성비 CPU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쿼드코어 요즘 FHD가 되면서 쿼드코어 살짝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헥사 코어 6코어 CPU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세죠. 거의 지금 최신 버전 1400F, 12400F 이런 CPU들이 가성비 CPU로 내놓고 있는 그런 CPU들이 거의 6코어고요. 그리고 라이젠 쪽에서도 가장 게이밍 성능으로 좋은 가성비 CPU 5600X가
6코어 12스레드죠. 어떻게 보면 게이밍 PC에 어떻게 보면 6코어 헥사코어 전성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옥타코어, 8코어 시대가 또 열리겠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전반적인 환경이 무르익으면 또 8코어 시대가 또 열릴 겁니다. 어쨌든 이 코어가 많다는 건 장점입니다. 인텔 제온 E5 1650V2 한국에서 제가 이건 그냥 약간 우리 엉클준 테켄 아트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상당히 좋은 팁이 있는데요. 이 CPU가 꼭 중국에서만 7만 원 정도의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또 한국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 시장을 이렇게 한국 중고 시장도 무시 못해요. 상당히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회를 잡으면 제가 3만 원 정도로 또 E5 1650V2를 구매할 수 있는 6코어인데 3만 원이면 이건 정말 실화냐? 이게 실화냐? 이게 제대로 돌아가냐? 그런 수준의 그런 놀라운 수준인데요. 가격이 잘 돌아갑니다. CPU는 웬만하면 잘 돌아갑니다. 또 뭐 이렇게 그 서버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9년이면 이미 교체 시기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중국에는 이런 이 정도 E5 1650V2 이런 CPU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또 잘 올라옵니다. 그런 헥사코어 E5 CPU들이 그때 딱 나왔을 때 가격을 내가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 가격을 알고 있다. 7만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근데 반값으로 딱 나왔네. 그러면 필요하면 바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가성비 위주의 그런 시스템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9년 지난 E5 1650V2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CPU가 그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인텔 X79 보드입니다. 오바사키라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 사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는 X79 보드, X99 보드 이런 제온 보드를 만드는 그런 중소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뭐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보드를 거의 안 만들죠. 근데 중국에는 어쨌든 많습니다. 거의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많습니다. 어쨌든 매니팩처러는 인텔 X79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사우스 브릿지 칩은 Q77, 이 Q77 칩셋을 사용해서 그냥 X79처럼 작동할 수 있게 만든 보드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어떻게 보면 표준 그 인텔에서 권장하는 표준 보드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개조 보드라는 그런 의미죠. Q77, 뭐 사우스 브릿지 시절에는 뭐 H61 보드, 뭐 또 3세대의 Z77 77인가요? 이런 오버클럭킹 보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뭐 2, 3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우스 브릿지 중에 하나인데요. Q77 이 칩셋을 이용해서 그냥 이름만 그냥 X79 보드다. 뭐 제온 E5 IB 브릿지 CPU를 지원하는 그런 X79 보드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평균 가격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X79 보드는 중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X79 보드인데 좀 가격이 비싸면 주변 장치들이 성능이 좋아요. 뭐 PCI 익스프레스 3.0 지원한다든지 뭐 USB 3.0 지원하고 뭐 이런 NVMe 이런 단자가 있고 이렇게 추가가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보드는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상당히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7만 원 정도 하니까 뭐 한 진짜 3만 원짜리 인텔 제온 E5 1650 V2를 한국이나 어디선 구해가지고 7만 원짜리하고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면 메인보드 CPU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가성비를 평정한 CPU는 i3 만백F라고 봐요. i3 만백F는 아시다시피 4코어예요. 4코어 8스레드인데 4코어 8스레드에서는 i3 만백F가 거의 가격으로라든지 성능으로 라든지 가성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했다고 봐요. 가성비 그러면 i3 만백F. 근데 i3 만백F를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같이 조합을 하려면 CPU는 한 8만 원 정도 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한 7만 원 정도 하면 1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DDR4를 쓰면 또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i3 만백F 가성비로 만들면 한 30만 원대에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i3 만백F를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DDR3 쪽으로 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고 부품을 찾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i3 만백F는 최근에 나온 가성비 조합이라 그러면 제온 E5 1600 V2를 활용한 뭐 중국 보드 또 한국에도 한국에서는 중국 보드를 뭐 판매 대행해서 판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약간 더 가격이 올라가죠. 또 한국에는 또 중고 메이저 X79 보드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원래 메이저 X79 보드는 상당히 비쌉니다. 판매 당시에도 한 4, 50만 원 그것도 할 거고 중고로 나오더라도 최소 2, 30만 원 싸게 나오면 10만 원 정도로도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매물이 별로 없죠. 10만 원대로 나오는 건 10만 원대로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요즘 알아보는 게 중국에서 나오는 이 X79 보드하고 메이저 X79 보드하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그 스타트로 중국의 이름 없는 그런 X79 보드를 이용한 가성비 현재 테스트 PC에 조금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가 있을지 한번 지금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그 방법은 이 X79 중국 이름 없는 이 보드가 오버클럭킹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시스템이 DDR3 X79 보드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헥사가 아니고 6코어가 헥사죠. 맞아. 헥사코어 6코어를 써서 어떻게 보면 만백F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4코어로는 솔직히 뭐 4코어 23세대 2500K도 만백F한테는 안 됩니다. 6코어 정도는 돼줘야지 만백F와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스템을 한번 추천해 보는 거고요. 보면 웬만큼 제가 구매한 이 이름 없는 오바사키 이 메인보드가 나쁜 보드가 아니에요. PCI 익스프레스 3.0을 지원하고요. 요즘 나오는 웬만한 GTX 보드들은 다 지원해 줍니다. 3.0 PCI 익스프레스 3.0 그래픽 카드 이렇게 8기가 GT per second 맥스 스포트가
8배속이네요. 16배속이 아니고 8배속이네요. 어쨌든 이 정도면 웬만한 1660 슈퍼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스피더입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 예. 중국이 상당히 메인보드를 상당한 수준까지 운영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엉클 준 경험치고요. 그리고 DDR3는 ECC 메모리입니다. X79가 원래 서버용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ECC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C 메모리를 예전에 패키지로 같이 구매를 했죠. 4기가에 한 만 원 정도 하니까 48이 32, 8만 원 정도에 32기가를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싸죠. DDR3 32기가. 요즘에 더 싸졌어요. 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 때는 한 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쿼드 채널을 구성했습니다. 이 채널을 다 채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4개의 채널을 다 채우면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다 채우는 게 좋다. 별 차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채우면 좋은 쪽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고요. DRAM 스피드는 얘는 지금 800MHz인데 826, 그러니까 1600MHz 그런 DRAM입니다. DDR3에서 1600MHz. 이 시스템에서 또 램 오버도 되는지 한번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이렇게 PC3 12800 800MHz인데 곱하기 2를 하더라고요. 그 적혀 있는 그 스펙상에 적혀 있는 그 넘버는 826 1600MHz 스피드더라고요. 800 MHz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기 적히는 거는 그런 거고 실제로 속 스피드 그래픽 그 메인 메모리 스피드는 1600MHz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쪽으로 가볼게요. 라디온 RX 560 얘가 FHD 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운이 된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가격대의 그런 950, 1050 이런 그래픽 카드보다 인텔 쪽 CPU와 조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45프레임 정도의 그런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상당히 뭐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볼 수 있죠. 40FHD에서는 확실히 성능까지 가져가려면 라데온 RX 570 정도가 딱 그 완벽한 성능도 좋은 그런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0, 1050도 인텔 CPU와 조합이 좋고요. 근데 라디온 RX 560은 이 그런 그 1050, 950, GTX, 엔비디아 쪽 그래픽 카드 그리고 970 그런 그래픽 카드보다 10에서 20 프레임 정도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쉬워요. RX 560, RX 560과 570이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한 8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570하고 560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조금 그 라인업에서 약간 그때는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FHD에서 45프레임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기가의 그런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픽 그 퀄리티도 중업 정도의 그런 좋은 그런 3D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퀄리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현재 시스템 벤치.
CPU 벤치인데요. 제온 E5 1650V2 IB 브릿지 i3세대의 그런 제온 E5 CPU가 어느 정도의 그런 성능일지 한번 일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예, 47 제가 느낌으로는 4790K 정도 성능이 아닐까. 예, 멀티 성능은 조금 앞서고 싱글 성능이 조금 딸립니다. 예, 여기 보면 싱글 성능이 349 정도가 되네요. 349. 현재 시스템은 디폴트 상태입니다. 노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터보 클럭, 예, 터보 클럭 3.9인데요. 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보면 3.5에서 3.9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한 3.6 정도의 그런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 오버시키 보드에서 디폴트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이렇게 성능을 세팅을 해줍니다. 성능을 세팅을 해줍니다. 거의 지금은 싱글 성능에서 좀 i7 4790K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멀티 성능은 또 뛰어나요. 2580, 2581 반올림에서 2581 정도의 그런 멀티 성능이 일어납니다. 멀티 성능에서 4790K보다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만백F를 가성비 최신 가성비 CPU라 둔다면 비슷한 수준의 그런 CPU들이 몇 개 있어요. i7 4790K 현재 또 시스템의 CPU 제온 E5 1650V2 그리고 6세대쯤 올라가면 i7 6700도 있죠.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능과 인기가 아주 걸출한 i7 7700K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은 뭐 가성비 CPU는 아니고요. 가성비 지금 현재 가성비 CPU라면 현재 CPU 인텔 제온 E5 1650V2 와 4790K 이 정도 되면 만백F와 가성비로 경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세대쯤 6코어가 되는 8세대쯤에 가면 i5 8400 정도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 CPU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낮다고 해서 가성비가 아니고요.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월등하게 높으면 그것도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가성비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격이 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대 성능비가 좋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인텔 제온 E5 1650V2의 그런 싱글 스레드 그리고 멀티 스레드 포인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CPU Z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열 같은 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열이 CPU 인텔 제온 E5 1650V2 현재 아이들 상태에서 코어의 스피드는 3.6MHz 정도가 되고요. 템퍼러처 온도는 코어별로 한번 볼까요? 30도 중반대로 아주 착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트레스 CPU로 한번 해볼까요? 역시 제온 CPU는 이 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를 이렇게
프로세스 100%를 쳐도 예, 여기는 그 하이퍼 스레딩까지 지원되니까 12스레드죠. 12스레드 100%를 다 써도 온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그 i 시리즈 K가 들어가는 CPU들은 만약에 이렇게 100%가 다 차게 되면 거의 온도가 뭐 최소한 7, 80도, 1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CPU는 상당히 온도가 낮습니다. 만약에 K 시리즈처럼 그런 배수가 풀려 있다면 더 이렇게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온이라든지 K라는 그런 배수락이 풀려 있는 그런 CPU가 아닌 경우에는 예, 오버클럭킹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현재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에서는 예, 예, 온도가 상당히 50도 초반 그런 온도로 이건 거의 뭐 오버클럭이 오버클럭이 아니고 스트레스 CPU로 해서 하나 그냥 아이들 상태나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적으로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서버의 그런 가혹한 상태를 에, 극복하면서 계속 켜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넌 K 그런 CPU 들도 오버클럭킹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보드에서 어느 정도 전원부라든지 이런 게 받쳐주면 오버클럭킹 또 이런 기능이 있다면 오버클럭킹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현재 시스템에서 이름 없는 X79 보드를 흉내낸 그런 개조 보드, 오버시키 보드가 오버클럭킹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폴트 상황에서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버클럭킹을 해서 또 이렇게 한번 CPU의 성능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노멀 상태와 오버클럭킹 상태에서 게이밍 성능도 한번 워전 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노멀 상태에서의 그런 이런 시스템의 성능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CMOS 쪽에 들어가 가지고 오버클럭킹, CPU,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까지 한번 오버클럭킹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MOS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엉클준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보드, 오바사키 보드의 시모스 쪽에 들어왔어요. 엉클준이 시모스에서 시도해볼 오버클럭킹은 CPU 오버클럭킹과 램 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전에 약간 조사도 했고요, 테스트도 했습니다. 빠른 세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략할 부분을 또 생략을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로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드밴스드 이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CPU 컨피그레이션 쪽으로 가야 됩니다. CPU 컨피그레이션 쪽으로 가서 그 밑에 보면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 쪽으로 갑니다. 여기 가면 터보 보드 뭐 켜져 있죠. 파워 테크놀로지 커스텀이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 많이 보던 그런 글자가 스트링이 보입니다. 원코어 레이시오 리밋 리밋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레이시오 수치를 넣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4.3기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43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43하고 41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블루 스크린이 떠버립니다. 예, 그래서 41 정도로 설정을 해서 코어당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헥사코어 6코어이기 때문에 6번을 해야 되겠죠. 약간 이런 면에서 보면 시모스 메뉴도 상당히 옛날 느낌이 듭니다. 다른 메이저 이런 시모스 메뉴들은 하나만 세팅하면 전체적으로 쭉 다 세팅이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또 설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코어 레이시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41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CPU 오버클럭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1을 원래 디폴트 값으로 가면 터보클럭 3.9가 적용이 되겠죠. 3.9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한번 실제로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도 한번 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칩셋 쪽으로 가야 돼요. 노스 브릿지 그리고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있는데요. 노스 브릿지 쪽으로 가서 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DDR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오토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이걸 포스트 강제를 한다는 거죠. 저의 지금 DDR3 메모리의 스피드는 1600MHz입니다. 그런데 1866으로 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고요. F10을 눌러서 세이브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팅이 되면 PC 안에서 한번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반갑습니다.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이 중국 이름 없는 X79 보드 시모스에 들어가서 CPU 오버클럭킹과 램 오버클럭킹을 했습니다.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CPU는 인텔 제온 E5 1650V2인데요. 배수 레이시오 곱하기 성수를 하는 멀티플 레이시오가 41이 설정이 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 스피드가 아까 전에 3.6에서 4.1 정도로 업이 됐네요. 오버클럭킹이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온도는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는 없고 조금 뭐 1, 2도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 상태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메모리 한번 스피드를 볼까요? 아까 전에 800이었죠. 여기 826. 그래서 곱하기 800이었는데 지금은 931 정도 됐네요. 이걸 곱하기 2를 하면 928 해가지고 1866MHz가 되는 거죠. 어쨌든 램 오버까지도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픽 오버도 한번 해볼까요? 오버클럭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은 라디온이니까 라디온 아드레날린을 켜야겠죠. 아드레날린 여기서
자동 튜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에서 오버클럭 GPU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쨌든 좀 성능이 좋아지게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오버클럭 1249 정도가 되는데요. 1.25MHz 정도겠죠. 이 정도면 1050 GTX 1050 Ti 노멀 속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버클럭킹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 카드도 오토 오버클럭킹을 해 주었고요. 벤치 쪽으로 가서 CPU가 오버클럭킹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또 성능이 올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텔스 CPU고요. 벤치 CPU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상태에서 E5 1600V2 싱글은 349, 멀티는 2581이었는데요. 멀티가 2963 의미 있는 수치가 올랐습니다. 2581 노멀 상태에서 2963 이렇게 올랐습니다. 멀티 성능이죠. 싱글 성능은 노멀 상태에서 349였는데요. 399.2 399가 됐네요. 어쨌든 수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 수치를 가지고 CPU 아까 전에 비교했던 게 4790K였죠. 비교해 보면 얼추 싱글도 거의 따라왔고요. 멀티는 격차를 더 벌렸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오버클럭킹을 하면 거의 4790K와 거의 성능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4790K는 4코어 8스레드잖아요. 4코어예요. 쿼드코어인데 얘는 또 6코어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에서 앞섭니다. 그러면 인텔 제온 E5 1650V2는 현재 이 정도 오버클럭킹 한 상황이면 오바시키 중국 이름 없는 보드 X79 보드에서 오버클럭킹 해준 정도면 i7 4790K와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만백F와 어느 정도 비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성능 차이도 한번 볼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일단 E5 1650V2 vs 4790K 4790K 유저 벤치마크에서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 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게임 성능, 데스크탑 성능, 워크스테이션 성능인데요. 워크스테이션 성능은 쪽 1% 정도 앞서고 있어요. E5 1650V2가. 근데 나머지 게임 성능과 데스크탑 성능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6코어가 4코어보다 클럭이 조금 낮아도 전체적인 성능이 쓰다 보면 멀티 성능이 좋아지면 상당히 그 성능이 클럭이 좀 낮아도 코어바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어가 두 개 많은 1650V2랑 i7 4790K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조금 좋다. 그 정도고 또 여기 만백F 한번 해볼까요? 10100 만백F
이전 7% 정도 차이 나면 조금 차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뭐 가성비 CPU로는 크게 손색 없다. 70%대 후반 게임 성능, 데스크탑 70% 후반이니까 가성비 CPU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6코어 헥사코어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멀티 작업에 유리합니다. 멀티 작업에 예를 들면 엉클존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게임 플레이 하면서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뭐 생방송 그런 방송을 송출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쿼드코어보다는 헥사코어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예, 상당히 평도 한번 볼까요? possibly best priced performance 2020년도에 평가인데도 어, 베스트 프라이스 최고 베스트 프라이스라면 가성비죠. 가성비 CPU라고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그런 그런 평이 있네요. 오. 확실히 가성비는 맞는 것 같아요. E5 1600V 가격이 착합니다. 헥사 6코어에 거의 4기가 오버클럭킹을 하면 4.1기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CPU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엉클즈님 확인한 한국 중고 시장에서 3만 원짜리 또 매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왔다면 3만 원짜리는 분명히 그냥 사야 되겠네요. 부PC가 없으신 분 또는 주PC인데 주PC를 구매하기 비싼 건 구매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 30만 원, 20만 원대에 30만 원 언더로 20만 원대에 PC를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E5 1600V2 어떻게 보면 초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DDR3를 쓰는 어떻게 보면 최고 성능의 CPU입니다. 그런데 만백F 쪽으로 가면 한 40만 원 언더로 한 10만 원 정도 더 쓰신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DDR4에 또 보드도 어느 정도 새 거를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도 조금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면 30만 원 정도면 1600V2 시스템 괜찮은 가성비 게이밍 PC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한 40만 원 정도면 만백F 정도도 충분히 DDR4를 적용한 만백F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로는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만백F가 어떻게 보면 최고 가성비 CPU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E5 1650V2도 3만 원이면 한국의 중고 시장 가격을 따라간다면 또 최강 또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E5 1650V2가 한 7만원, 6만원 정도 하니까요. 만백F는 한 8만원 정도 하고 어쨌든 만백F보다 쌉니다. 3만원이면 진짜 거저기 때문에 한국 그 중고 시장에서 3만원으로 E5 1650V2가 나왔다. 그럼 바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5만원 버는 겁니다. 제가 사실 샀거든요. E5 1650V2 하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뭐 저는 장사할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물건은 제가 백업으로 하나 더 사둡니다. 제가 2500K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온 E5 1650V2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고장나면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그 조립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뭐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하나 더 백업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온 E5 1650V2 제가 싼 가격 3만 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분께 고맙긴 고마운데 왜 그렇게 싸게 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돈을 또 이렇게 가격을 올리기 전에 빨리 잽싸게 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1650V2 뭐 평이라든지 이런 성능도 한번 비교해 봤고요. 만백F 7% 차이지만 코어발로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제온 E5 1650V2입니다. 가격도 쌉니다. 7만원, 3만원. 만백F도 8만원이면 거의 거저죠. 4코어 8스레드 뭐 i7급이니까요. 예전에 7세대, 6세대 i7급의 성능이니까요. 이 정도 또 알아봤고요. 그러면 일단 엉클준이 또 이름 없는 X79 보드, 중국 보드인데요. 얘의 오버클럭킹 그런 성능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제가 했었던 게임 엉클준은 워존 게임을 하는데요. 워존 그렇게 엉클준 게임 TV 쪽에 오늘 방금 1시간 전, 2시간 전에 올려놓은 이 제온 E5 1650V2 플레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국 오바시키 이름 없는 오바사키 이름 없는 메인보드의 그런 E5 1650V2 그런 조합의 성능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트 1 콜 오브 듀티 워존 현재 마지막 출전 라스트 스탠드 버전으로 나와 있는 파트 1에서 오버시키 노멀 상태의 디폴트 상태의 그런 그런 세팅에서 제온 E5 1650V2 3.6 GHz 정도이고요. RX 560 4기가 디폴트, DDR3 32기가 디폴트 상태에서 게임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UI 쪽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은 노멀 상태의 그런 게임 플레이입니다. CPU는 E5 1650V2인데요. CPU 스피드가
위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찍히고 있는데요. 3.6 정도, 3.6MHz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UI에서 온도는 33도 정도, 40도, 거의 47도네요. 46도, 48도, 아주 괜찮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CPU 사용률은 35%, 40%, 49%, 39%, 이 정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UI 쪽이라서 100%꽉 채워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UI 쪽에서 일반 메뉴에서는 한 50프레임 50프레임 초반의 그런 스피드를 나오고 있습니다. UI 쪽에서는 워전에서는 최대 6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그 성능이 RX 560 성능이 60프레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는 아닙니다. 100% 일을 하더라도 60프레임을 내줄 수 있는 성능은 아닙니다. 더 성능이 좋은 그 그래픽 카드를 달아주면 60프레임도 UI에서 나올 수 있겠죠. 상당히 한 4, 50프레임 정도지만 50프레임 초반 정도지만 아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엉클준이 원활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45프레임 이상일 때 원활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멀 상태의 그런 E5 1650V2의 그런 중국 이력 없는 보드 X79 보드와의 조합 버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UI 쪽에서는 원활한 그런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픽 카드는 열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프레임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엉클준이 예전에 2세대 뭐 이런 1세대 그런 또 뭐 쿼드 두오 이때 그런 테스트 PC를 만들어서 테스트 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퀄리티의 그런 플레이를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감회가 새롭네요. 훈련소 워전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데라 군도 비행기지. 이번 임무에서 내가 함께하지.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초반에 작전은 때론 위험할 수 있어. 50 프레임대를 5, 60프레임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장은 조금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나중에 배틀로얄 실전에 들어가면 이쪽이다. 한 10프레임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요.
현재 잘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녹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장비를 챙겨. 보급 상자는 CPU 가까이 다가가면 소리가 나지. 들리나? 디폴트 클럭은 일단 현재 3.6기가 정도로 되어지고 무기를 손에 있는데요. 넣었으니 이제 사용할 차례다. 램 오버도 안 하고 CPU 오버클럭킹도 안 하고 그래픽 오버클럭킹도 안 한 상태에서 플레이이기 때문에 발포음으로 그런 파악할 수 있지. 디폴트 세팅에서 지금 제대로 플레이를 보내면 하고 전술 있는데요. 지금 열어. 근처에 적이 있다. 아주 양호한 그런 이동한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활한 느낌보다는 아주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까이 와서 날 구해줘. 조금 아쉬운 건 녹화가 원래는 30프레임이 일정하게 녹화가 돼야 되는데 27프레임 정도 모든에선 모든 오퍼레이터가 이런 방탄복을 입고 있지. 27프레임 정도만 지금 녹화가 되어졌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프레임이 되어줘야 되는데 27프레임 녹화 핑을 찍을 수 있다. 퀄리티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위치를 선택하고 핑을 찍어. 아무래도 클럭 스피드가 3.6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녹화까지 하려고 하니까 CPU가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오버클럭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질지 다음 동영상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디폴트 시스템 상황입니다. 적이 온다. 놈들을 처리한다. 게임은 상당히 원활하게 또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5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고요. 목표 지점 확인. 하지만 이 녹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녹화가 30프레임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화면이 조금 끊기게 녹화되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굿키. 공격한다. 워존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최신으로 나오는 그런 3D 게임 중에서 중상급의 그런 3D 게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배그는 한 중간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그래픽 퀄리티의 하나 남았다. 게이밍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최신 중상급의 그런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 잘했어. 이제 준비가 됐군. 쿼드코어보다는 헥사코어 또는 8코어, 옥타코어 쪽으로 가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쿼드코어의 한계를 제가 FHD 중상급의 게임인 워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쿼드코어, 4코어의 한계를 느꼈어요. 또 녹화까지 하니까 멀티 성능이 좋은 6코어, 8코어 쪽이 더 선호가 됩니다. 그냥 게임만 할 거면 4코어도 괜찮은데요. 엉클준처럼 녹화를 하거나 만약에 나중에 스트리밍을 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성능이 좋은 CPU가 필요하겠죠. 그 성능에
맞는 그런 가성비가 있습니다. 예. 그 성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성능이 똑같다면 가성비 좋은 그런 조합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세이빙, 머니를 세이빙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배틀로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5 1650V2 FHD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름 없는 X79 모드 나름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녹화가 아주 녹화 수준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오버클럭킹 안 한 노멀 상태의 CPU 클럭 스피드 3.6으로는 30프레임의 FHD 모전 녹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한 27프레임 정도 녹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7프레임이면 뭐 많이 안 민감해도 보통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신 분들도 이런 약간은 좀 끊기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게임 플레이는 45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녹화가 27프레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그걸 컨텐츠를 올리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에서 오버클럭킹이 상당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러더라도 성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오버클럭킹이 아주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놀이는 이걸로 끝났다. 워전 배치에 대기하고 있어라. CPU 온도는 50도 초반, GPU 온도는 67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틀로야. 초반에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한 30프레임,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40프레임. 그려야 될 오브젝트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40프레임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려야 될 부분이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프레임이 또 올라갑니다. 50프레임 가까이로도 가고 있는데요. 목표를 제압해. 가라. CPU 사용률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어바를 무시 못하는 게 50프레임 정도만 돌려도 워존은 FHD 플레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공을 주시해. 하지만 절대적인 클럭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이번엔 졌지. 녹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에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40프레임 초반 수준의 그런 양호한 수준의 플레이를 가능하기 때문에 노멀 상태인데도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녹화가 지금 많이 좀 눈에 거슬리죠. 조금
평균 게임 프레임은 43프레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45프레임이 안 되지만 45프레임 정도의 그런 45프레임 이상의 그런 원활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아주 양호한 43프레임 43프레임 정도의 그런 게임 프레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름 없는 보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E5 1600V2 그리고 DDR3 메모리 가성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급인 것 같아요. 1100F E5 1600V2 뭐 가성비로는 정말 삐까삐까한 것 같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E5 1650V2를 7만원이 아닌 만약에 3만원 정도에 구매한다면 가성비가 한 2배로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최강 가성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9년 전에 나온 그런 제온 CPU가 최강 가성비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오버클럭킹 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노멀 상태에서는 조금 녹화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활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43프레임 정도의 아주 양호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해서 E5 1650 V2를 탑재한 이름 없는 오바사키 중국 보드 X79 보드의 그런 조합 성능을 노멀 디폴트 설정에서 한번 워존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를 해봤고요. 상당히 아주 양호한 수준의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녹화가 조금 아쉽다. 30프레임 녹화가 돼야 되는데 27프레임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의 오버클럭킹 버전을 한번 워전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노멀 디폴트 세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전 마지막 출전 파트 2에서는 제온 E5 1650V2를 4.1GHz 오버클럭킹을 했고요. RX 560 4기가 그래픽카드 오토 GPU 오버클럭킹을 했고요. DDR 3 메모리를 원래는 1600MHz인데 1866MHz로 램 오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버클럭킹을 일단 한 상황에서 워전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쪽에서 60프레임이 나오고 있네요.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은 디폴트 상황에서는 50프레임대였던 것 같은데요. CPU는 지금 4.1GHz 정도의 클럭 스피드를 오버클럭킹 했고요. CPU 사용률은 UI 쪽에서 30프레임, 40프레임대네요. 조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리고
GPU는 여전히 100%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노멀 상태나 오버클럭킹 상태나 한 30프레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UI 쪽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가지고 있는데요.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UI에서는 프레임이 드롭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UI 상에서는 55프레임 이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건 오버클럭킹 세팅이 된 그런 테스트 PC입니다. 55프레임 정도는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노멀 상태에서는 한 50프레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UI에서는 한 5프레임 정도 오버클럭킹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녹화도 30프레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0.5기가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요. 0.5기가 정도가 오버클럭킹이 됐는데요. 상당히 프레임 개선의 효과 그리고 녹화의 그런 양호함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오버클럭킹 효과입니다. E5 1650V2 9년 전 아이비 브릿지 제온 E5 CPU인데요. 가격 7만원대 가격으로 운이 좋으면 3만원에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격으로는 현재 7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 CPU로 어떻게 보면 워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워존은 현재 중상급 3D 게임으로 배그보다 조금 더 사양이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FHD에서 E5 1650V2 중국 이름 없는 오바사키 보드 X79 보드를 이용해서 오버클럭킹을 했는데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녹화도 아주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드 무시할 게 못 되네요. 진짜 무시할 게 못 되네요. 놀라운 수준입니다. CPU 4.1기가 오버를 했는데요. 온도가 54도, UI에서는 54도 정도, 55도, 아주 온도가 착합니다. CPU 세팅 자체가 non-K 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4.1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오버클럭킹이 정해진 상황인데요. 혹시나 보드를 좀 더 괜찮은 보드를 사용하고 쿨링을 좀 더 하면 좀 나아질까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해요. 중국 보드에 대한 의구심이죠. 만약에 기존의 그런 메이저 아수스나 MSI 에즈락 그런 보드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오버클럭킹이 가능할까요?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제가 한번 보드를 메이저 보드를 한번 X79 보드를 구매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해서 가격이 맞아야겠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국 보드를 가지고도 4.1기가 오버클럭킹을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플레이가 UI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컴퓨터 부품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물론 뭐 환율이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그래픽 카드 가격이 거의 정상 가격으로 내려왔고요. 상당히 부품 가격들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부PC라든지 아니면 주 게이밍 PC를 현재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CPU를 만약에 DDR3를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CPU 추천으로 가성비 있게 E5 1650V2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를 구하는 게 관건이네요. X79 보드 중국 보드를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메이저 보드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적당한 가격에 10만원 정도 한다면 구매를 해서 임무에서 내가 함께하지. 조합을 내가 말하는 맞추면 대로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착지는 때론 위험할 수 있어. 좀 움직여봐. 뼈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CPU를 3만원 정도의 E5 1650V2를 한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알아서 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그리고 보드를 제가 보드도 한번 X79 보드 이쪽이다. 메이저 보드를 한 9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좀 뭐 장비를 챙겨. 이런 중고 시장에 보급 좀 상자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특이한 소리가 나지. 많이 들려? 이용해서 한 9만원 보급 정도를 상자를 열어. 써서 메이저 X79 보드를 일단 만약에 포장해. 구매를 한다 그러면 9만원에서 또 CPU 가격 3만원 합치면 12만원 정도의 따라와. 보드 CPU를 가성비 무기를 손에 있게 넣었으니 이제 사용할 차례다.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드 CPU가 15만원이 넘어가면 솔직히 잘 쏘는군. 만백F와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15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선택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백F로 바로 가는 게 적의 맞고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15만원이 제대로 보려면 전술 지도를 열어. 근처에 적이 있다. 15만원이나 15만원보다 이동한다. 더 비싸다면 성능이 만백F보다 좋아야겠죠. 저기다. 현재 훈련소에서 가까이 와서 날 구해줘. 5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CPU 사용률은 38%. 좀 아픈데? 확실히 CPU 다쳤나? 클럭이 높아지면서 CPU 사용률이 낮아졌어요. 호주에선 예. 모든 오퍼레이터가 이런 방탄복을 입고 있지. 클럭 수가 높아지면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클럭 수가 높아지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쉴 때는 또 확실히 쉬어주기 때문에 원래 디폴트에는 이 아머를 넣어. 한 50% 정도 CPU 사용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따라가지. 지금은 난 저쪽 저격수를 보이지. 30-40%대의 그런 사용률을 보여주고 팀을 있어요. 위해 힘을 찍을 수 있다. 온도는 10도 정도 올라갔네요. 위치를 선택하고 원래 힘을 온도가 디폴트에서는 50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킴 오버클럭킹을 시스템을 써봐. 4.1 오버클럭킹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60도 정도 CPU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도는 상당히 착한 온도죠. 만약에 넌 K 버전이 아니고 K 버전이었다면 성수를 41로 하지 말고 더 올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넌 K 버전이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어도 CPU 설정에 의해서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보드를 메이저 보드로 바꿨을 때 만약에 더 성수를 올린다면 온도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1기가
E5 1650V2 4.1기가 오버해서 놈들을 처리한다. 온도가 6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드를 좀 좋은 보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버클럭킹을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60프레임 때도 워존 60프레임 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훈련소에서 한 50프레임 후반대 6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배틀로얄에서는 여기서 만약 60프레임 나오면 배틀로얄에서는 한 5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X79 메이저 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원이나 9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면 그리고 CPU를 한 3만원 정도에 구매한다면 한 13만원 정도면 충분히 만백F와 성능도 비슷하면서 가격도 더 싼 그런 조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남았다. 어떻게 보면 만백F는 가성비 CPU의 기준이 됐네요. 엉클준한테는. 확실히 코어빨 무시 못하네요. 와. 좋아, 잘했어. 이제 실전을 칠 준비가 됐군. 실전으로 한번 또 들어가서 어떻게 플레이가 되어지고 녹화가 되어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CPU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백F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의 가격이 더 낮다면 충분히 E5 1650V2 9년 된 CPU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PC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DDR3를 쓸 거고 뭐 당장을 봤을 때 가성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래를 좀 본다면 DDR4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조립하는데 가격 차이는 한 DDR3 시스템이 한 30만원 정도 한다면 DDR4 시스템은 한 40만원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능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겠죠. 10만원을 더 쓴 그 성능만큼 올라가겠죠. FHD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0프레임 정도만 나오면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E5 1650V2로는 FHD 워전 플레이에서 60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한 장비를 확실히 점검해. 4, 50프레임 정도 때인데요. 지금 오버클럭킹 4.1기가를 한 CPU 오버클럭킹을 하고 램 오버도 하고 또 그래픽 카드도 오버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또 성능이 개선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녹화는 30프레임 채워주고 있어요. 엉컨준처럼 컨텐츠를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이 녹화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30프레임 녹화를 하면 30프레임이 정확하게 녹화가 되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게임 플레이는 원활하게 되려면 45프레임 이상이면 되는데요. 디폴트 상태에서는 한 43프레임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오버클럭킹 된 시스템 상황에서는
프레임도 예, 다소 올라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45프레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처에 적이 있다. 45프레임 정도의 그런 아주 원활한 게 아니고 그냥 원활한 정도의 그런 플레이고요. 예. 예, 원활합니다 플레이가. 예. 넓은 부분을 볼 때는 40프레임까지도 나오는데요.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5프레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이걸로 같아요. 끝났다. 워존 강화 준비하도록. CPU 틀로얄. 클럭이 오버클럭킹에 의해서 4.1기가로 오버클럭킹이 되고 온도가 한 10도 정도 올라갔어요. 반면에 사용률은 10% 정도 내려갔어요. 강화 지점이다. 원래 노발 상태에서는 사용률이 50% 정도였는데요. 현재 30-40% 정도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확실히 CPU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드를 메이저 보드, 메이저 X79 보드를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모든 목표를 제압해. 가라. 이 게임 프레임 뭐 40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이 프레임은 비디오 카드의 그런 성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60프레임을 내고 싶으면 현재 RX 560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950, 1050, 1050 Ti, 1060 이 정도 1060 정도 달아주면 60프레임 평균 60프레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PC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그래픽 카드를 달 수 있는 상황 달 수는 있겠죠. 뺏어 끼면 되는데 근데 적절한 체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60프레임을 꼭 안 채우고 한 45프레임, 50프레임 정도만 돼도 가성비 프레임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1050 Ti가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가장 FHD에서 적절한 가성비 그래픽 카드인 것 같아요. 1050 Ti. 560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한 조금 아쉽다. RX 560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평균 45프레임 정도의 괜찮은 그런 아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CPU E5 1650V2 4.1기가 오버클럭킹을 하고 보드에서 지원하는 중국 오바사키 보드에서 지원하는 램 오버도 하고 그리고 RX 560 GPU 오버클럭킹 오토 오버클럭킹을 하고 나니까 승리까지 절반 왔어. 그 아쉬움이 조금 채워진다 그럴까요?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 아주 놀라울 정도의 그런 그런 성능 증가는 중국 보드에서는 조금 바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예, 메이저 보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현장으로 강화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오버클럭킹을 함으로써 조금 완화가 됐어요. 상당히 지금 느낌은 제가 예전에 만백F도 해봤잖아요. 만백F 보다 성능이 좋아요. 만백F가 워전 녹화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만백F도 오버클럭킹을 할 수 있다면 그 녹화 안 좋았던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딱 요 시스템이 만백F 시스템하고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을 좀 싸게 가져가주면 가성비 PC가 되는 거겠죠. 만백F는 한 15만원 정도면 CPU와 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E5 근처에 적이 있다. 1650 V2 현재 CPU를 가지고 만약에 중국 X79 보드와 결합을 한다면 싸게 하면 10만원 정도에도 충분히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서 CPU E5 1650 V2 3만원에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를 발견을 했거든요. 매물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E5 1650 V2에다가 3만원 정도의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중국 한 7만원 정도로 중국 보드를 구매를 한다면 10만원, 깜짝이야,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현재 만백F 수준의 그런 가성비 PC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원에 CPU 보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 만백F보다 더 5만원 정도 더 가격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가성비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DDR3를 쓰면서 또 메모리 가격도 낮아질 수 있고, 전체적인 PC 조립 가격은 10만원 정도, DDR4 시스템보다 DDR3 시스템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가성비는 DDR3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DDR3 평균, 현재 평균 게이밍 프레임 수는 45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원활한 수준의 그런 워전 중급 이대로 계속해. FHD 그래픽 수준을 돌리면서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조합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킹이 없었으면 살짝 아쉬울 뻔했는데요. 오버클럭킹 4.1기가 E5 1650 V2 4.1기가 오버클럭킹을 하고 난 다음에 싱글 성능과 멀티 성능이 공이 좋아졌기 때문에 워전 플레이가 아주 원활하게 45프레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풀 3D에서. 그리고 녹화도 30프레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오버클럭킹이라는 걸 이용해서 딱 해결을 했네요. 지금은 정말 오버클럭킹을 사용하면서 딱 가려운 부분을 탁 해결한 것 같아요. 중국 메인보드 괜찮은 메인보드 잘 고르면 오버클럭킹도 되고 괜찮네요. 정찰 개시. 집결 지점 표시 완료.
오, 놀랍습니다. 예. 오버클럭킹 하지 않았을 때와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와의 비교는 아쉬웠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의 오버클럭킹이 가능합니다. 녹화도 잘 되고 게임 플레이도 조금 아쉬웠지만 게임 플레이 프레임도 원활한 수준의 그런 게임 플레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3.6기가와 4.1기가의 그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중국 보드 아주 가성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엉클준이 쓰고 있는 오바시키 이 보드는 그래도 중국 보드 X79 보드 중에서도 괜찮은 보드예요. 오버클럭킹도 되고 USB 3.0도 지원하고 PCI 익스프레스 3.0도 지원하고 NVMe도 지원하고 상당히 괜찮은 보드예요. 이걸 X79 중국 오바시키 보드 이걸 그냥 싸려면 한 7만원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한 최소한 그래도 2만원 보태서 9만원 정도는 줘야지 지금 현재 엉클준 구매한 이 X79 개조 보드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중국 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데 가서 사양을 잘 봐야 돼요. 사양을 잘 봐야 돼요. 엉클준이 처음에 그 중국 보드를 살 때 USB 3.0을 지원하는지 꼭 봐요. 그런 걸 꼭 봐야지 나머지 것들도 이게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3.0을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꼭 봐요. 그리고 NVMe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옵션이 하나씩 추가됨에 따라서 만원씩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경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려는 목적에 맞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USB 3.0 지원 안 하면 대용량 파일 같은 거 USB로 복사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 2.0에서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3.0을 지원해 줘야지 웬만한 그래픽 카드 괜찮은 그래픽 카드 RTX 초기 모듈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3.0은 돼야지. 4.0 이렇게 넘어가면 뭐 RTX 최신까지 쓰는데 문제였겠지만 가성비 쪽에서 봤을 때는 PCI 익스프레스 3.0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가성비로 간다면 절대적인 가격도 떨어뜨리고 싶다면 뭐 3.0 PCI 익스프레스 3.0 아니면 USB 3.0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능도 가져가면서 거기서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그런 확인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이름 없는 오바사키 보드 X79 보드를 이용해서 E5 1650V CPU와의 그런 오버클럭킹도 해보고 그 성능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가성비 조합을 원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다면 만배 애플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뭔가 부품 수급에 있어서 뭐 보드가 만약에 X79 보드가 있어 아니면 CPU가 옛날에 서버에서 빼놓은 뭐 E5 1650V2 이런 CPU가 있어 이미 있어 그러면 아주 더 만백F 시스템 DDR4 시스템보다 더 싼 가격으로 DDR3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이렇게 워존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코어면 더 좋고요. 4코어면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는 i7급 그런 목표 지점 표시.
설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엉클준 같은 컨텐츠를 생성하는 입장에서는 녹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또 가성비 PC를 잘 조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녹화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게임만 즐기는 게이머다. 그러면 4코어 8스레드도 괜찮아요. 하지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라든지 이런 녹화를 하면서 게임 플레이하고 싶다. 그렇다면 4코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6코어, 8코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이름 없는 오바사키 보드를 이용해서 오버클럭킹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나름 아쉬웠던 부분, E5 1650V2의 아쉬웠던 부분을 오버클럭킹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엉클준 CPU E5 1650V2 초강력 추천드리고요. 중국 보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보드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CPU E5 1650V2 9년 된 헥사코어 6코어 CPU의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성비 PC 찾고 계신가요? 형편에 따라서 9년 되었지만 오래된 CPU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헥사코어 대세입니다. 앞으로 또 옥타코어 8코어도 더 대세가 될 건데요. 코어빨 무시 못하네요. 중국 보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엉클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 스택앤아트TV,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